잡동사니 서랍에서 서류 캐비넷에서 잡동사니 서랍으로. 선천적으로 우리 뇌가 범주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나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의 환경을 뇌의 확장장치가 되도록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안관리자의 용량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작업 기억과 주의력은 대략 5에서 9가지, 5에서 9가지 정도의 서로 상관없는 항목에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실험에서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는 4가지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정에서 사용할 유용한 범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은 해당 범주 안에 들어가는 유형의 숫자를 하나에서 많아야 4종류의 사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부엌 서랍에 칵테일 냅킨, 케바꼬치, 성냥, 양초, 컵받침 등이 들어있다면 파티용품이라는 범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 때만 쓰고 싶은 특별한 비누를 선물해 주었다면 그것은 어느 서랍에 보관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뇌는 그런 범주를 만들어내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런 범주들은 인지적으로 유연해서 계층적 배열이 가능하다. 즉, 어떤 것들이 한 종류를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서로 다른 해상도 수준이 존재하며 이것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침실 벽장에는 아마도 옷들이 들어있을 것이며 이 옷들은 다시 속옷, 티셔츠, 양말, 바지 등 특화된 범주로 나눌 것이다. 이것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청바지는 한 곳에 모아두고 화려한 바지는 또 따로 모아둘 수도 있다. 집안을 정리할 때 옷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벽장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도 있다. 도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차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못을 망치와 나누고 나사 돌리개를 나사와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신만의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 범주 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실을 찾는다면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 전문가 데이비드 앨런은 사람들이 정리정돈하고 싶다고 말하는 의미는 보통 자신의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그런 통제력을 얻으려면 자주 쓰는 물건들은 눈에 띄게 만들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은 숨기라고 한다. 이 원칙은 원래 TV 리모컨 같은 물건의 설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색상 밸런스를 조정하는 버튼이 채널을 바꾸는 버튼 바로 옆에 달려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채널을 바꾸려다가 실수로 그 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리모컨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플립 패널 아래 숨겨놓거나 적어도 자주 사용하는 버튼과는 떨어진 곳에 달아두는 것이 좋다.
생활 공간을 정리할 때의 목표는 기억 기능 중 일부를 내에서 환경으로 넘기는 것, 즉 자신의 환경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다. 물건을 넣어둘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당신이 물건을 찾을 때 물론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할 때도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고 물건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옷을 넣어둘 벽장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옷, 턱시도, 야외복, 스키복 등은 가끔씩만 입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옷은 여분의 옷장으로 옮기면 소중한 공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일상에서 즐겨 입는 옷들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년에 겨우 두어 번 쓸까 말까한 물품이 1년 내내 사용하는 물품들과 같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우표, 편지봉투, 편지지는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니 같은 책상 서랍에 보관하자. 칵테일바에서 선반에 술병을 지정하는 것 역시 이런 원칙을 따른다. 자주 사용하는 술병은 바의 바닥에 달려있는 스피드 선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텐더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기 있는 칵테일을 만들 때 술병을 찾으려고 크게 움직이거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없다. 비교적 덜 사용하는 술병은 옆으로 뚝 떨어진 곳이나 뒤쪽 선반에 보관한다. 비슷한 주로가 담긴 병들은 나란히 놓는다. 잘 정리된 시스템에서 범주의 크기가 범주의 특성 사이에 균형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겨우 한 주먹 분량의 못을 보관하겠다고 서랍 하나를 통째로 거기에 할당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의미다. 이런 경우에는 집수리 용품 같은 개념적 범주를 만들어 여러 가지 물품을 한데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다. 못의 숫자가 한계치를 넘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못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있다면 공구점에서 하듯 작은 상자들을 마련해서 크기별로 분류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도 역시 시간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연 이 물건을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파이드로스처럼 당신도 기타 모든 물품이라는 범주, 즉 잡동사니 서랍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주 정교한 정리 시스템을 갖추어서 부엌 사무실 작업장의 모든 서랍, 선반, 보관함에 일일이 다 라벨을 붙여 놓았다고 해도 기존의 어느 분류와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니면 물건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서랍이나 선반 하나를 통째로 할당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가정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두 가지 신경학적 기반의 단계가 있다. 첫째, 당신이 만들어내는 범주는 당신이 소유물을 이용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범주가 당신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신의 생애의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직접 손으로 묶어 만든 플라이 낚시 바늘들은 바늘 상자에 그대로 두었다가 몇십 년 후 플라이 낚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할 때가 되어야 좀 더 세분해서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둘째, 물품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서로 유사하지 않는 물품을 한 서랍이나 서류철에 너무 많이 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분류 범주를 정하지 못하겠다면 기타, 잡동사니, 분류불가 등의 서랍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잡동사니 서랍이 4개에서 5개가 되면 그 안의 내용물들을 기타 가사도구, 기타 정원 관리도구, 기타 육아용품 등으로 다시 분류하고 묶을 때가 된 것이다. 이렇듯 개인 맞춤된 실용적 단계뿐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3가지 정리 원칙을 따라보자.
정리원칙 1.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물품보다는 라벨을 잘못 붙인 물품이나 보관 장소가 더 나쁘다. 짐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한 서랍에는 우표와 편지 봉투라고 라벨을 붙였고 다른 서랍에는 배터리라고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2달 뒤 그는 서랍의 내용물을 서로 바꾸었다. 몸을 아래로 굽힌 상태에서 트리플 A 배터리와 더블 A 배터리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찮아서 서랍의 라벨은 바꾸지 않았다. 어차피 어디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착오였다. 두 서랍의 라벨을 잘못된 채 그냥 두면 모든 물품이 제자리에 놓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긋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워진다. 차라리 라벨을 붙이지 않는 상태가 더 낫다. 그럼 짐에게 배터리를 어디에 두었냐고 묻거나 짐이 자리에 없다면 직접 꼼꼼히 찾아보기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벨이 잘못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라벨을 믿고 어느 라벨을 믿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정리 2. 이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활용하라. 멜라니는 부엌 싱크대 밑에 재활용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아둔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회색이다. 집 밖에는 시위생과에서 준 쓰레기통이 있는데 파란색은 재활용 쓰레기통, 회색은 음식물 쓰레기통이다. 그럼 멜라니도 이 색상 보호 시스템을 고수해야 한다. 그것이 이미 하나의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굳이 서로 다른 색상 보호를 사용해서 불필요하게 정반대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기억할 이유는 없다. 정리 원칙 3.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갖고 있지 마라. 필요하지 않거나 망가져서 고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처분하자. 에이버리가 펜 서랍에서 볼펜을 하나 꺼냈는데 써지지 않았다. 볼펜신 끝에 물을 묻혀보고 라이터로 데펴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고 종이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써보기도 했지만 결국 소용없었다. 그는 그 볼펜을 다시 서랍에 집어넣고는 다른 볼펜을 꺼내 들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도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 잉크가 나오게 하려고 애쓰면 어떤 때는 효과를 보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볼펜을 다시 서랍에 집어넣는다. 어쩌면 다음에 쓸 때 잉크가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어떤 것은 글씨가 써지고 어떤 것은 글씨가 써지지 않은 펜들이 뒤섞여 있는 잡동사니 서랍은 뇌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써지지 않는 펜은 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래도 버리지 못하겠다 싶으면 특별히 다른 상자나 서랍을 하나 지정해서 언젠간 고쳐 써야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두자.